오늘 저녁에 잘 때 보니까 미국 시장 좋게 잘 오르더라고. 1% 네. 이상 이렇게 오르길래 그래 내일도 그냥 좋은 날이 이어지나 보다. 그냥 베어마켓 랠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길래 봤더니 애플 쇼크 이러더라고요. 뭐 쇼크까지는 아니고 뭐 매일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옵션 동시 만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소매 판매 재료 하나만으로 올리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미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좀 미끄러졌습니다. 막판에 미끄러지니까 이제 그만큼 이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종 어려움인데 막판에 미끄러진다는 거는 사실 어떤 돌발악재가 나왔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돌발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막판에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 뭐 우리 장 기준으로 이제 뭐 FOMC 회의를 한다든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이제 1시간 남기고 무너졌단 말은 좀 그렇고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이제 뭐 약간 오전에 힘을 좀 이어가지 못했던 거 아니 또는 이제 실망 매물 또는 두려움 이런 게 좀 공존했었는데 하나 좀 살펴보면 정강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음봉이 나왔겠죠. 예, 음봉이 나왔을 건데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자료가 잘못 적었네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1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102.6달러 정도 적었는데 유가는 이거죠. 사우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중동 가도 아마 주말에 그 미국 기자의 쉽게 말해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이 있었죠. 그 어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는 바이든의 사우디 빈사람을 대한 공격이었는데 그냥 그건 특별히 회피하는 모습이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빈살만 왕세자가 비웃는 표정 그런 것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씩 웃고 그냥 쓱소리를 지었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뭐 굴욕 외고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제 유가 올랐던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우디에서 한번 못 박았죠. 정사는 무슨 그건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달러 정도를 회복했는데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하루 만에 10% 이상 빠지는 급한 쇼크가 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대략 밴드 자체는 당분간에 100달러 전후로 가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또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제 달러화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표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오지 않을 건데 이게 얼추 108점 중간까지 갔다가 지금 107점 초반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다는 거는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달러는 그럼 언제 앞으로 약해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시가 올라가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미국의 기술주는 계속 갈 수가 없겠죠. 이게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어요. 뭐 달러가 강해서 뭐 금리가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냥 미국 테크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 강하면 실적이 약해지는 거니까 거꾸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강했을 경우에는 달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그림으로 가는데 이게 제가 일중 흐름으로 적어놨지만은 사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약간 눌림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7월 현재 누적 순매수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거의 다시 1조 원대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국내 외환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고 가장 밤새 특징은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 자산 중에 하나면서 가장 금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한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9,00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장 초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한 5%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큰 게 뭐냐 하면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좀 봤는데 딱히 밤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뭐 강력한 호재가 있었느냐 꼭 찾지는 못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새로운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바뀐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이 CPI를 발표할 당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라는 확률이 순간적으로 80%까지 갔다가 이틀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의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분위기 그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뭐 달러도 진정되고 가상화폐도 좀 올라왔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9% 하다하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오를 때 항상 봐야 되는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군요. 하나가 엔비디아고 하나가 테슬라인데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2.1%, 엔비디아도 초반에는 5% 정도 달렸었어요. 달리다가 이제 장 막판 밀리면서 좀 빠졌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마 제가 볼 땐 이번 주에
7월 아니면 8월 초순에 주식 분할 공식 발표를 할 건데 은근히 지금 알론 머스크가 뜸들이는데 테슬라도 이제 가상화폐에서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사실 호재가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은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를 말하는 것. 또 하나가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전기차 업종을 단기 상승 구매 업종에 포함시켜야 된다. 사실 이제 뭐 일부 IB들의 의견 자체가 주가가 뭐 너무 왔다 갔다 할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테슬라 쪽으로 유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발표가 됐고 이제 국채금리 흐름 자체가 한 가지 부정적 요소인데 여전히 2년물하고 10년물은 역전의 스프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베이시스 포인트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고 핵심을 이야기 안 드렸군요. 애플이 주가 빠진 거죠. 플러스 한 2% 올랐다. 애플은 다른 거 없어요. 애플은 애플 하는데 이제 시장이 그런 거죠. 애플마저도 내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일부 부서 그렇게만 두리뭉실하게 발표했어요. 내년도 일부 부서라든지 고용 지출을 딜레이하겠다. 그러니까 특정 부서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사람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오늘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플이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애플마저 경기 침체 우려를 준비하는구나. 거기에 이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8일인가요? 애플의 실적 발표가? 네, 저도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결국 이제 거기에서의 진짜 본 게임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겠죠. 사실 네. 오늘 2% 정도 빠진 거 진짜 실적 쇼크라고 하면은 아마 그 이상 빠질 것 같아요. 애플이 2% 빠지면 개별주는 10% 빠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플이 만만치 않군요. 미국에서. 애플은 상승할 때 가장 지수 대비해서 뭐 델타가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수가 10% 상승할 때 애플의 주가는 30%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고 반대로 애플의 하락할 때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30% 하락할 때 애플은 20% 이상밖에 하락하지 않으니까 애플은 그만큼 되게 상징적인 기업이죠. 네. 하여튼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을 때 네. 이제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의 영향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니까 전체 시장에 네.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좀 잘 나와야 될 텐데라는 그 걱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이게 좀 화면이 블링블링한데 기업들 그냥 여러분들 블링블링해요 이게? 블링블링. 산만하구만. 여러분은 산만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준비하냐면 주식을 하면서 항상 숫자만 본단 말이에요. 혹시 그 생각 안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이건 제가 전혀 번외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을 우리 국내 기업들 공장 한번 가보신 분 있을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반도체 종목들은 서울 경기도권에 많고 우선 조선기자재 쪽은 경남 저기 사천 저쪽 가면 많거든요. 실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굳이 있어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미국 기업들 로고라도 한번 제대로 보자 싶어가지고 일부러 블링블링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실적 발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거꾸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번 주는 정시가 대외 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개별 변수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큰데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장 마치고 발표하는 게 있고 장후 넷플릭스가 오늘 화요일로 적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건 시간이니까 주요 테크주들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장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어지간하면 하루씩 미루면 돼요. 한국장에 반영되는 거는. 근데 넷플릭스부터 살펴보면은 딱 생각하는 게 뭐 있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폭락을 이끌었던 바로 그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기대치는 엄청 낮아요. 넷플릭스 어렵다.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넷플릭스 주가가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 워낙 빠져있고 어차피 가입자 수가 지난 1분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70만 명이 감소했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한번 읊어드렸는데 그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핑계였고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입자도 70만 명 차감하고 북미라든지 남미에서까지 다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는 쇼크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 자체가 뭐 특별히 막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가입자수의 증가는 조금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어차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정시에서 오히려 컨텐츠 관련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또 내일 개봉하는 외계인
외계인 플러스 1, 뭐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쭉쭉쭉 보통 7, 8월 달이 영화나 컨텐츠 성수기 꼭 우영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우영우도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넷플릭스는 미치아 본전이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쁜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 1위의 굴욕을 비아디한테 뺏겼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게 테슬라의 주요 또 판매처가 중국 쪽인데 중국의 뭐 2분기 때 워낙 상해 봉쇄가 좀 짙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는 테슬라는 이미 주가 관점에서는 테슬라의 실적보다는 인도 대수에서 반응을 합니다. 인도 대수, 그러니까 차량 인도 대수를 말하는 건데 60만 대 못 팔았어요. 못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 실적 발표는 항상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차 안 팔려도 희한하게 딴 거 팔아요.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거겠죠.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기술주에 미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20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스냅을 왜 적어놨냐면 우리 이거 지난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스냅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장이 박살나다 보니까 스냅 쇼크라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휘청 때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앱이죠. 스냅 같은 경우인데 이 스냅은 사실 제가 왜 적어놨냐면 그냥 1분기 때 실적 쇼크 때문에 정시가에 흔들렸던 거 한번 상기하자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막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지 않을까 볼 수 있고 나머지 제가 체크를 안 한 기업들은 제 판단으로 우리 장 기준으로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기업들이라 표시를 안 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왜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에 월풀을 적어놨냐면 월풀 같은 경우는 바로 LG전자 때문에 간접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월풀은 세계 1위의 가전업체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월풀을 제끼고 넘버원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월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뭐 봉쇄보다는 경기 위축가 우려가 있고 내구재 주문이 감소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잘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풀은 또 하나의 미국 경기의 소비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알파벳은 사실 어저께도 알파벳 맞죠? 어제 주식이 내렸어요. 20대 1로 주식 분할했는데. 근데 보통 주식 분할할 때는 분할 하기 전에 오릅니다. 미국은 거꾸로요. 분할하고 나면 빠져버립니다. 장단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마존 알파벳 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20대 1로 분할을 했는데 밤새 시장에서는 2%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알파벳 같은 기업들 어지간하면 실제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코카콜라도 아까 월풀과 같은 컨셉입니다. 코카콜라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사실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실적 시즌에서 그렇게 주목받은 적은 예전에는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둔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도 러시아 쪽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적 부진은 좀 예상이 되는데 어지간하면 내려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이 좀 높은 기업들이 바로 퀄컴이라든지 램 리서치가 될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AP의 1위 회사니까 퀄컴이 실적이 나쁘면 거꾸로 봤을 때 애플도 그렇고 스마트폰 시장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램 리서치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시각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램 리서치나 20일날 발표한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장비 회사들의 실적 발표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빼놨는데 TI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장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인텔 이렇게 좀 영향이 높지만은 사실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램 리서치가 없으면은 반도체 공정이 안 돌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는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봤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애플, 아마존, 인텔인데 뭐 애플이야 이제 28일이니까 근데 애플은 최근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최근 3개 분기 연속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해요. 앞으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왜요? 뭐 앞으로 모르겠다는 거지. 애플의 전략입니다. 이게 가이던스 발표는. 근데 애플은 진짜 협력사들도 그렇고 같이 뭔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애플 그 신비주의? 네. 비밀주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게 애플의 단점이자 또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애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부터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든요. 뭐 앞으로 어떨 것이다, 아이폰, 뭐 스마트폰 시장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거의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인데.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애플의 주주들이 불만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가이던스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향후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근데 그건 이제 기업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해요. 인텔은 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인텔의 주가는 어차피 속스 지수의 영향력이 내려간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인텔 같은 게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릉 입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2년 동안 코베를 마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DDR5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아직도 발표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DDR5 서버용 전환하는 거였잖아요. 또 전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INTC죠, 코드 번호가. 인텔의 절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텔에서 이야기하는 향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 일정을 다 체크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약간 넷플릭스나 테슬라, 뭐 스냅 정도. 스냅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28일인가요? 27일, 하이닉스 28일 다 몰려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주말 위클리가 국내 기업들의 테크와 미국 기업의 테크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살살 좀 체크해 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큰 일정이 발표될 때는 사실 시장 변동성보다는 종목 변동성이 더 큽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되게 상승폭이 좋아가지고 네. 오늘 반도체가 좋겠다 했는데 TSMC가 2.39%, 필라델피아가 아까 보니까 0. 몇 프로 하락했던데. 네네. 0.53%.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그냥 양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이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가 참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나온 뉴스 잠깐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공매도 어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참 이 뭐라고 주가에 대한 그 시각이 투자자들마다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좀 싸다, 어떤 조금 비싸다. 근데 아마 어제 정도 흐름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어제까지 미국장 오르든 말든 어제까지였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이상 오른 거는 금요일 기준으로는 4월 29일 처음이었고요. 일중 기준으로 3% 이상의 주가가 연달아 오른 거는 올해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말하는 거예요. 6만 원대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상승폭의 힘을 나타내는 거고 하이닉스도 어제 보게 되면 10만 2천 원대 정도가 기술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에 닿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최근에 저가 매수한 분들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던 삼성전자, 바닥을 형성해가는 하이닉스 이게 큰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밸류가 이야기 나오는 건데 이 자료가 좀 이쁘게 만들어서 어제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캡처를 해봤어요. 네. 이제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 항상 싸다는 논리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항상 포캐스트니까 예측이지만은 보통 이제 주가 수익 배율 PER과 주가 주당 순장 자산 장부 같이 PBR로 분석을 해보면 뭐 글로벌 기준으로는 보통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글로벌이 뭐 13배고 2.2 상관이 글로벌 제끼고 미국과 한국만 비교해봐도 미국은 원래 우리보다 비쌉니다. 지금은 16배 조금 밑에 내려와 있을 거예요. 16배 안 됩니다. 16배 안 되고 장부 가치는 우리보다 3배수가 높은데 보통 PBR은 1을 기준으로 삼죠. 한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로 놓고 보면 10배 1.0이니까 싼 거죠. 근데 이거 보고 이제 무조건 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만큼 한국 주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국이 미국보다 싸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국은 늘 미국보다 싸구나. 오히려 그걸 저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절대적 이유고 여기에는 이제 복합적인 게 있겠죠. 뭐 가격 증가력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원자재 문제, 환율 문제 그런 게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는 제가 일부러 적어둔 거예요. 이거 보고 한국은 싸니까 무조건 그 관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산업 구조상 한국은 쌀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저평가라는 단어는 뭐 충분히 조금 전 빼는 게 좋은데 제가 적은 게 아니니까. 이 미국 업종은 보통 우리보다 한 PR이 배수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다 보면 쉽게 말해서 그래서 똑같이 이걸 그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는 좀 덜 올라가고 빠지면 많이 빠지는데 대신 우리 한국의 그 IT 업종들의 EPS 증가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7.93% 배수 정도 증가를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ROE가 더 높게 증가를 하고 되고 있거든요. ROE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9.9% 정도의 자기 자본 잉여를 보일 때 한국은 11.54%면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기업 테크주에 비해서 오히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잘 낸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의 문제인데 주가는 사실 지금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운운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TSMC발 또는 뭐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 이런 거와 좀 매칭되면서 한 이틀 정도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거꾸로 그럼 어제 밤새 반도체 지수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험하게 빠져 있느냐? 꼭 그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어차피 두 기업의 주가가 마디 가격에 와 있잖아요. 마디 가격은 보통 라운드 피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6만 원, 하이닉스 10만 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힘 자체가 워낙 세게 들어왔어요. 이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인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선두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7월 접어들어서 누적 코스피 매수가 순매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정 부분 하이닉스가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한 3조 9천원까지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는 14조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제가 쭉 밀려든 게 반도체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바닥론을 논하거든요. 일단 하반기까지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업황 사이클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하이닉스 주가가 딱 반등할 때 하이닉스에서 블룸버그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반도체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마저 반도체 캐펙스를 줄인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지? 앞으로 반도체 그렇게 안 좋은 거냐?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데 어떤 효과를 가느냐면 하이닉스가 캐펙스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오히려 지금 수요 과잉 체제에서의 디램의 메모리 가격의 반등세를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세가 멈춰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잊고 있겠지만 2주 전에 대한민국에는 하이닉스의 240조 정도의 용인 크루스터 공장이 착공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지연됐습니다. 그게 아무도 언론에서 많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입김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이닉스마저 설비 투자를 조금 딜레이 한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연결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걸 한 번만 더 곱씹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요 과잉 우려로 인해서 급락하는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참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네. 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금융주들의 상승은 확실하다라는 쪽이 이제 미국 쪽에서 막 이야기들이 튀어나왔는데 어제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주들에 대해서. 이제 살살 금융주를 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금융주를 보통 8월 달부터 매수를 하는데요. 8월 달 매수해서 11월 달까지 가져가면 퍼포먼스가 거의 제일 좋거든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는 최근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금융주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짧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기준금리 이야기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 투자가분들이 질문을 하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아니 기준금리가 2.25%인데 왜 대출금리가 4%인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 연합회에서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 플로우를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대출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코픽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코픽스 금리는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78? 그 정도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양도성 예금 정서 CD라든지 은행채 금리가 기준으로 되게 되고 여기서 장난질 치는 게 우리가 가끔 장난질에 그런 거 있고 우리 가끔 밖에서 소비자 입장이니까 저도 그런 말 하죠. 은행에서 우리를 갖고 노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상금리입니다. 이 가상금리에는 은행 고유의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자본 비용 뭐 업무 원가, 마진 이런 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은 여기를 조금 낮게 잡고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은행은 요걸 좀 높게 잡습니다. 높게 잡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리가 나옵니다. 보통 5% 이상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거래 실적이라든지 해서 조금 빼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말하는 그
2%는 요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금리고 기타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오르는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상 금리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손대는 겁니다. 이거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출 금리는 연평균 5월달 기준으로 4.83까지 올라갔는데 뭐 이런 거 차치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은행주를 조금씩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들의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작년 대비해서 KB가 지금 2.02%, 신한이 하나가 1.83에서 2.01%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이제부터는 금융주를 담아서 11월 달까지 가져가야 될 이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